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 30년째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계신 한 할아버지. 올해 92세이지만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여시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하신다.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50대처럼 힘차다. 병원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만 가신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을까? 첫 번째,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온몸을 쭉쭉 늘여준다.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고 목과 어깨를 좌우로 돌린다. 이렇게 10분 정도 몸을 깨운 후에야 일어난다. 침실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5분간 마신다. 겨울에도 예외는 없다. 두 번째, 세수를 할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 찬물로 얼굴을 씻은 후 양손으로 뺨을 100번 두드린다. 그리고 머리 전체를 손가락으로 마사지한다. 이때 두피를 누르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치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양치질을 3분 이상 꼼꼼히 하고 혀도 함께 닦는다. 치실 사용은 필수라고 하신다. 찬물 세수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찬물이 얼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것이 얼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고 주름을 예방한다. 100번 뺨 두드리기는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방법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년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다. 뺨이 발갛게 되면서 혈색이 좋아진다. 머리 마사지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할아버지는 90이 넘어서도 머리카락이 풍성하다. 비법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두피 마사지라고 하신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주면 모근이 튼튼해진다. 치아 관리에 대한 철학도 독특하다. 입은 소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다.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진다. 치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70세부터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한번 써보니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니 잇몸 건강도 좋아졌다. 지금도 자연 치아를 모두 보존하고 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항상 같은 메뉴다. 현미밥 한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신다. 대신 생선을 자주 드신다. 특히 고등어와 삼치를 좋아하신다. 과일은 하루에 1개씩 드시는데 사과를 가장 좋아하신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마신다. 커피는 하루 1잔만 드신다. 아침 메뉴가 단조로워 보이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미는 백미보다 영양가가 훨씬 높다. 된장국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다. 김치와 나물도 직접 담근다. 고기를 적게 먹는 이유도 명확하다. 대신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사과에 대한 애정도 특별하다. 물 마시기도 습관이다. 커피는 오전 10시에 딱 1잔만 마신다. 네 번째, 가게로 가는 길이 운동 시간이다. 집에서 가게까지 2km 거리를 걸어서 다닌다.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중간중간 쉬지 않고 걷는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걷는다.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걷는다. 이 걷기 운동을 30년간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걷기는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할아버지는 믿는다.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한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킨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이다. 비 오는 날에도 걷는 이유가 있다. 음이온이 많아서 기분도 상쾌해진다.
걸으면서 하는 관찰도 중요한 습관이다. 같은 길이지만 매일 다른 것들을 발견한다. 이런 관찰이 뇌를 활성화시킨다. 5번째, 가게에서의 일과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시계를 수리할 때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집중력과 손재주를 사용하게 된다. 작은 부품을 다루며 손가락 운동이 자연스럽게 된다. 고객과 대화하는 것도 뇌 활동에 좋다. 하루에 2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난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한다. 이런 사회적 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시계 수리는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다. 수많은 작은 부품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정밀함이 뇌를 계속 자극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매일 다른 종류의 시계가 들어온다. 기계식 시계부터 전자시계까지 다양하다. 각각 다른 구조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히 작동한다. 손가락 운동의 효과도 크다. 작은 나사를 돌리고 부품을 조립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손가락과 손목 운동이다. 섬세한 작업일수록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한다. 이런 운동이 손목 관절염을 예방한다. 고객과의 대화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나이 든 분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젊은 분들의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고 흥미롭다. 이런 소통이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활력을 얻는다. 가끔 어려운 고객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분들이다. 30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겼다. 3대에 걸쳐 시계를 맡기는 가족도 있다. 이런 신뢰 관계가 일에 보람을 준다. 6번째,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20분 낮잠을 잔다. 가게 뒤편에 작은 침대를 놓아두고 눈을 감는다. 깊게 잠들지 않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도다. 이 짧은 휴식이 오후 활력을 준다고 하신다. 점심 식사는 간단하게 드신다. 김밥이나 주먹밥 1개면 충분하다고 하신다.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낮잠의 과학적 효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오후 집중력을 높인다. 점심 메뉴도 신중하게 선택한다. 적당한 양으로 허기만 달래는 정도가 좋다. 7번째,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루틴이 시작된다. 먼저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고 마사지한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믿고 계신다. 그리고 다리 전체를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 과정이 하루 피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하신다. 발 관리에 대한 할아버지의 철학은 독특하다.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한 발을 위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이 편해야 잠도 잘 온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차례로 마사지한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특히 종아리 마사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 부분을 잘 마사지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발가락 마사지도 빼놓지 않는다. 각 발가락을 하나씩 돌리고 마사지한다. 발가락에도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간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전신이 시원해진다. 따뜻한 물의 온도도 중요하다. 40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 온도에서 10분 정도 발을 담근다. 8번째, 저녁 식사도 규칙이 있다. 6시 전에 드시고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다. 저녁에는 죽이나 국수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한다. 야식은 절대 드시지 않는다. 밤에 위가 쉬어야 몸이 회복된다고 믿고 계신다.
저녁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늦게 먹으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게 된다. 이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6시 전에 먹으면 잠들기 전까지 충분히 소화된다. 저녁 메뉴도 신중하게 선택한다. 아침처럼 무겁지 않은 음식을 선호한다. 죽은 소화가 가장 쉬운 음식이다. 쌀죽, 호박죽, 닭죽 등을 번갈아 먹는다. 국수도 자주 먹는다. 멸치 국수, 잔치 국수 등 간단한 국수류다. 면발이 부드러워 소화에 부담이 없다. 국물이 있어서 수분 섭취도 된다. 야식을 끊은 것은 70세부터다. 젊었을 때는 밤에도 간식을 자주 먹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밤에 먹으면 아침에 속이 불편했다.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달 지나니 익숙해졌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게 됐다. 8시 이후 금식의 효과는 놀라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다. 9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하루 있었던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좋았던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리고 힘들었던 일은 내일은 더 잘해보자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원망이나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온다고 하신다. 하루 정리 시간은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습관이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좋았던 일부터 차례로 떠올린다. 힘들었던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긍정적 사고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는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10번째, 수면 시간은 정확히 7시간을 지킨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난다. 60년째 이 패턴을 유지하고 계신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신다. 방은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한다.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활력이 생긴다. 면역력도 수면 중에 회복된다. 뇌도 잠들 때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한다. 7시간이라는 시간도 오랜 경험으로 찾은 최적의 시간이다. 6시간으로는 부족하고 8시간은 너무 많다. 정확히 7시간이 가장 좋다. 잠자리 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침실은 오직 잠만을 위한 공간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두지 않는다. 책도 침실에서는 읽지 않는다. 잠자리는 잠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커튼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 작은 빛이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가로등 빛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차단한다. 소음도 최대한 줄인다. 귀마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둔다. 침구도 계절에 맞게 바꾼다.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건강 철학이 있다. 음식을 먹을 때는 30번 이상 씹는다.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맛을 음미한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낀다. 과식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신다. 30번 씹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맛을 음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나름의 방법도 있다. 화가 날 때는 10까지 세고 심호흡을 한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본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매달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10까지 세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 성찰도 중요한 습관이다. 내려놓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인간관계에서도 지혜가 돋보인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좋은 사람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과 통화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손주들과 만난다. 이런 가족 유대감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신다. 인간관계에 대한 할아버지의 철학은 현실적이다.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다. 자식들과의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 손주들과 만나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계절별로도 다른 건강관리법이 있다. 봄에는 새싹 나물을 많이 드신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을 선호한다. 가을에는 견과류를 챙겨 드신다.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신다. 계절에 맞는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다. 계절별 건강관리는 한의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봄에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깨워야 한다. 여름에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 영양을 비축해야 한다.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운동에 대한 생각도 독특하다.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자연스러운 활동이 낫다고 하신다. 일상생활 운동의 장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계단 오르기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다. 청소도 전신 운동이다. 건강검진 결과도 놀랍다. 혈압은 120에 80으로 정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다. 혈당도 문제없다. 뼈밀도 검사에서도 70대 수준을 유지한다. 의사도 놀라워한다고 하신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할아버지의 자랑이다. 92세 나이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을 물어봤다. 규칙적인 생활이 전부라고 하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든다. 매일 같은 거리를 걸어 다닌다.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규칙성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규칙성의 힘을 강조한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20대, 30대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조언하신다.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이 있다. 20대부터 시작하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격려한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다.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도 감사하다. 작은 일상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의 바탕이라고 하신다. 감사한 마음의 힘을 믿는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한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새벽 5시 30분 기상 후 침대에서 스트레칭, 6시에 세수와 양치 그리고 얼굴 마사지, 6시 30분 아침 식사 현미밥과 된장국, 7시부터 40분간 걸어서 출근, 8시부터 12시까지 시계 수리 업무, 12시 20분간 낮잠,
12시 30분 간단한 점심 식사. 1시부터 7시까지 오후 업무. 8시부터 40분간 걸어서 퇴근. 8시 30분 발 씻기와 다리 마사지. 9시 저녁 식사. 10시 하루 정리 시간. 10시 30분 취침. 60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일과다. 가끔 젊은 고객들이 건강 비결을 묻는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것이 전부다. 할아버지의 9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건강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몸이 따라온다. 의지력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연다. 92세 나이에도 흔들림 없는 일상을 유지한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핵심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비결은 결국 꾸준함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건강한 습관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밀. 그것이 92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든 진짜 비밀이었다.